1차 세계대전은 이름처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참전한 전쟁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저지하기 위해 전 유럽의 대프랑스 전쟁이 있었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 등이 오스만 제국과 함께 치른 크림 전쟁이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의 30년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말 그대로 세계전쟁으로 불린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전쟁이 군대 간의 대결이었다면 1차 대전부터는 국가의 총력량이 동원되는 총력전 형태였습니다. 비행기, 탱크 등 산업화된 병기뿐만 아니라 독가스도 등장하여 전쟁의 피해는 이전에 비해 막대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 지역 및 전쟁 참여국도 이전 다른 전쟁에 비해 전세계적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전쟁 무대였고 참여국도 유럽 국가뿐 아니라 대서양 너머 미국, 심지어 일본도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는 1차 세계대전의 영향력입니다. 이전까지의 전쟁은 국가 간의 소규모 이해관계 조정에 그쳤으나 1차 세계대전은 국가 간의 경계나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토만 제국은 넓은 영토를 잃고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튀르키예로 축소됐습니다. 그럼 전쟁의 발발 원인과 과정을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알기 위해서는 독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을 이끈 프로이센과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독일은 1800년대 초까지도 독일어 사용국 38개로 이루어진 연방국이었습니다. 대외적인 전쟁을 할 때 협력하고 연방회의를 열어 협의할 뿐 자치권을 가진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오스트리아가 가장 힘센 나라였고 프로이센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질서를 깨트린 게 프로이센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도발하였고 1866년에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힘쓰고 전쟁을 준비한 프로이센이 여유있게 승리합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로 진군해 합병을 하는 대신 진군을 멈추고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유지합니다. 다른 나라의 갈등에 대비해 협력할 나라를 확보한 것입니다. 1870년에는 프랑스를 도발하여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유럽 최강국인 프랑스를 꺾고 명실상부한 유럽 대륙 최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항복 문서를 받는 자리에서 프로이센은 통일 독일을 선포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이후 독일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견제를 대비한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도 끌어들여 3제 동맹을 맺습니다.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은 프랑스와 러시아,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국과도 협상을 벌여 독일이 해외 식민지 개척을 안 하는 대신 유럽 대륙에서의 독일의 행동에 대해서는 영국이 묵인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독일은 유럽 대륙의 강자로서 부국강병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비스마르크를 신뢰하던 빌헬름 4세가 1888년 사망한 것입니다. 새로 즉위한 황제인 빌헬름 2세는 젊은 만큼 야망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독일 내부 여론도 국력에 걸맞게 해외 식민지 개척을 해야 한다며 그에 반대하는 비스마르크를 비난합니다. 결국 빌헬름 2세는 사사건건 반대를 하던 비스마르크를 1890년 해임합니다. 그는 해군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대륙에 머무르겠다고 영국과 약속했던 일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를 견제하려 맺었던 러시아와의 동맹도 파기합니다. 비스마르크의 실각과 함께 팽창하고자 하는 독일에 의해 유럽 대륙의 힘의 균형은 깨지고 대결이 시작됩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1904년 영불협상을 맺었고 독일을 견제합니다. 1907년에는 독일과 동맹이 깨진 러시아를 끌어들여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을 맺습니다. 이에 맞서는 독일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뿐이었습니다. 일찍이 삼국 동맹을 맺었던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에서 탈퇴하여 중립을 지키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맞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동맹, 이것이 1차 대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1차 대전의 시발점이 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던 발칸반도는 1차 대전 전에는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벌였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고 세르비아는 독립국이었습니다. 보스니아는 세르비아 민족이 5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것입니다. 세르비아는 암살자인 청년이 세르비아계인 것일 뿐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트집을 잡습니다. 실제 의도는 슬라브계 민족인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계인 세르비아를 끼고 발칸반도 및 지중해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요청에 의해 같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니 러시아와 동맹관계였던 프랑스와 영국도 자연스럽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국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명분은 중립국인 벨기에를 독일이 침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자 비스마르크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이 좌우에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협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이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습니다. 슐리펜 계획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러시아가 광대한 국토로 인해 총동원령이 내려져도 전쟁에 임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제하에 전쟁 개시 40일 안에 프랑스를 먼저 격파하고 다음에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여 철도로 병력 수송을 위한 상세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철도를 계획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간중간 폭파될 수도 있고 전투 중 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시는 철도가 단선이라 한쪽으로만 운행할 수밖에 없어 운영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을 피해 벨기에를 통해 프랑스로 진격하려던 독일군은 벨기에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진격 속도도 저하됩니다. 러시아도 독일의 예상과 달리 신속히 병력을 동원합니다. 프랑스를 먼저 격파하고 나중에 러시아를 상대하려 했던 독일의 슐리펜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는 프랑스와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와 동시에 전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빠집니다. 오스트리아는 도움이 못 돼서 독일 혼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영국이 해상봉쇄를 하면서 식량 사정도 어렵게 됩니다. 양쪽의 전선을 유지해야 하게 되면서 파리 근교 마른강까지 진격했던 독일군은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부터 그 유명한 참호전이 펼쳐집니다. 독일군과 연합군은 500m의 간격을 두고 양쪽의 참호를 파고는 지루한 공방을 벌입니다. 4년 동안이나요. 독일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16년 2월 베르댕 지역에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도 결사적으로 방어하며 베르댕 전투는 그해 12월까지 양측에 70여만 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양측의 사망자는 비슷하였지만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정예병들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해상봉쇄에 의해 식량이 부족해진 독일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보트를 사용해 영국의 상선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영국의 해상봉쇄와 함께 독일은 1916년 기근이 들어 군인 및 민간인 할 것 없이 돼지 사료였던 순무만 먹어야 했습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 동부전선의 사정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서부전선의 상황은 나아지지 못합니다. 급기야 유보트에 의한 무차별 상선 공격이 1917년 4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독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독일은 1918년 3월 충계 공세를 벌여 최후의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초기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굶주린 독일군이 연합군이 남겨놓고 후퇴한 식량에 집중하는 바람에 돌아온 연합군에 의해 패배합니다. 이때 독일군의 남은 25만 명의 병력이 전사했습니다. 결국 연합군 군대가 독일의 국경을 넘어오게 되자 빌헬름 2세는 해군에게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해군은 이 명령에 불복합니다. 킬군항의 수병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군인들의 행동에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동조했습니다.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도망갔고 뒤에 들어선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8년 11월 11일 항복합니다. 이후 1918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진행된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20년 동안 독일 GDP의 10%를 배상금으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히틀러가 집권하여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